남편한테 하나? 남편? 여보세요? 딸이다. 아유, 시연이. 귀뚜기. 시연아, 엄마 이제 지금 집에 가거든? 집에서 엄마랑 밥 같이 먹자. 아빠도 계시지? 네, 계세요. 그래. 엄마 금방 갈게. 아직까지 막 잘할 것 같은데, 엄마한테. 아이고, 다 늦어서 집에 가는구만. 엄마 스마일. 엄마 스마일. 배고프지? 밥 먹자. 얼른 해서 밥 먹자. 치킨 먹고 있습니다. 아니, 와서 먹는다 그랬지. 치킨 먹고 있어. 왜? 엄마가 오늘 같이 먹자 했잖아. 먹고 있을 때 전화했었구나. 아니 배고파서 엄마 늦게 오는데. 누구 시켰어? 야! 내 걸로 내 돈으로 이제 말도 안 듣고 같이 먹자니까 빨리 닫아 얼려. 엄청 좋아요. 몸에도 안 좋은데 같이 오랜만에 먹자니까. 안 나오시네요. 여보! 당신은 나 좀 오면은 인사 좀 하면 안 돼? 나 왔는데? 인사를 받다. 보고를 받아요. 나 얼른 밥 먹자. 배고프죠? 나와요? 말씀이 없으셔? 점잖으셔. 진짜 점잖고 되게 말씀 학자 많아. 타입이시죠. 예. 아니, 그것도 밥을 하세요? 언제 이렇게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너무 예쁘네요. 보기 좋네. 아니 무슨 갱년기에 밥을 해. 저 언니는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얼굴 좀 펴. 화났어. 엄마. 오랜만에 엄마가 와가지고 같이 밥 먹자 그러는데. 응? 아니, 정원이가 주말에 친구 집 가서 무조건 잔대잖아. 우리 집이라서 잘하고 그래. 남자들은 다 저렇게 해요, 아빠들은. 아빠가 안 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루 정도 가서 놀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응? 엄마 아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예민하잖아. 아니, 나는 아빠가 괜찮다 그러면은 사실 나는 보내줄 수도 있긴 한데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저녁 자리가 아주. 아니 그걸 나한테 공을 넘기고 그래?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당신한테 공을 넘기지 그럼. 당신이 정한 원칙이잖아. 맞아. 어. 좀 곤란해.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집으로 와서 자는 거잖아. 아니 거기는 부모님이 이제 괜찮으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그런 얘기지. 여보 나 물 좀 줘. 여보 나 물 좀 줘. 왜 놀래? 표정 리얼이신데? 너무 놀라셨는데? 왜? 여보 나 물 좀 줘. 나 물 좀 갖다 줘. 알았어. 너무 금방 포기 아니 물 좀 하신다. 갖다 주면 안 돼? 물 좀 갖다 달라는데? 여기 당신 회사인 줄 알아? 아니 무슨 회사가 아니고 나는 뭐 직원이어서 당신한테 물 따라주는 거 아니잖아. 아니 당신은 그럼 나는 직원 아니고 나는 밥 차리는데. 그치. 대표도. 그럼 남편한테 여보 물 좀 떠다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맨날 그렇게 얘기해야 돼? 원래 물은 자기가 떠다 먹는 거지. 왜 나도 왜 떠다 그래? 아니 당신이 물 좀 떠다 달라고 그랬으면 나는 떠다 줄 건데. 쌈 안 먹히겠다. 근데 남편분께서 진짜 잘 드신다. 우리 남편이 그냥 제가 갖다 주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갖다 달라고 하면은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좀 잘못 봤나?
뭐 내가 괜히 그동안 막 이렇게 잘해주고 살았나?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건데 그 사소한 거 하나를 왜 안 해줄까? 속상했겠다. 그런 생각 들어. 되게 쉬운 건데. 어떠세요? 갱년기가 되고 나니까 좀 증세가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말투도 좀 더 억세진 것 같고 욱하기도 하고. 법무대행 대표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은 뭐냐면은 지시하는 듯한 말투가 있어요. 기분 나쁘지.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비교상은 아니다. 엄마 오늘 김병호 박사님한테 상담 갔다 왔는데 저거 저렇게 말씀하시기 힘든데. 요새 나도 뭐 하도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그러니까 당신처럼 막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하면 되게 상처받아. 그래서 이걸 뭘? 이거 어쨌다고. 좀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고. 쉽게 말해서 나는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나. 이게 참 골치 아프다, 머리 아프다. 아, 난 늘 똑같았는데. 그래, 그래서 오늘 김병호 박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내가 갱년기여서 요새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당신하고 한번 꼭 같이 오래. 물론 이제 뭐 상담해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아, 그거는. 그래도 조금 마음이 열려 있으시네. 스스로가 극복해야지 뭐. 스스로가 극복해야지 뭐. 아니었구나. 아이고, 아니었구나. 아, 좀 강하게 키우시는 진짜. 스스로가 극복해야지 뭐. 스스로요? 아니 스스로가 극복이 안 되니까. 그치, 그래서 간 거지. 근데 난 솔직히 진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거가 열심히 앞을 보고 걸어왔는데 계속 이렇게 사는 거는 이제 막 더 안 하고 싶다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 내가 좀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가. 아, 지난번에 당신한테 그 했잖아 내가 숨이 안 쉬어지는 꿈을 꿨다고 그랬더니 당신이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아니 그때 객관적으로. 그때 아니 그거 객관적이 아니라 내가 듣는 거는 아 그래? 안 쉬어졌어? 이것만 해도 돼. 내가 중간에 껴서 보면은 당신이 그 예. 얘기 말씀 잘하셔야 돼요. 자꾸 코를 골아. 이제 코를 고는데 진짜 수면무호흡증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내가 수면무호흡증 같은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설득당해요? 속는 거 얘기하고 있다. 아니 왜 설득당하지? 어쨌든 그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왜 답정너 있잖아. 응?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에 아빠가 답만 해도 내가 조금 살 것 같아. 그건 좀 배워야 돼. 아, 이뻐? 이뻐, 이거. 너무 못해. 요새 웅주가 잘해, 웅주가. 공주가. 어제 내가 픽업을 갔어. 픽업을 갔는데 엄마가 맨날 오기로 했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났다고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제 내가 택시 타고 가가지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웅주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웅주야, 엄마 와서 감동받았지? 그랬어. 그랬더니 웅주가 뭐라고? 아들이? 되게 나이스해, 그죠? 그랬더니 웅주가 감동받았어. 아, 이제 그런 나이가 됐구나. 되게 나이스했는데. 내가 하는 질문에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 그걸 당신은 절대 안 해주잖아. 아니 사실이면은 하겠지. 하지. 선의의 거짓말은 초등학생 때 배우는 거. 초등학교를 어디를 나왔어요, 뭐. 초등학교를. 아니 초등학교 도덕책 뭐야? 나온 내용이거든. 나보고 첫눈에 반했지.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아니 어차피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 그렇다고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그거는 사실이야. 아니 그거는 사실이야. 사실 무슨 사실이야. 사실이야. 객관적으로 봐도 말이야. 첫눈에 그러지 말라고요. 화면을 멈추라고요. 첫눈에 제발. 비주얼이 아니 뭐 전기현이 정도 돼야지 첫눈에 반한다 그러는 거지. 어째 지금 쌈을 꽉 쥐셨어 지금. 답변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질문에 왜 고민을 해?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정서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이야기네. 객관을 너무 이제 조금 이해가 돼 진짜. 글쎄 이해가 좀 안 됐죠. 잘 안 되는 게 맞지. 워낙 정직하게 사셨나 보다. 100% 이해는 좀 그렇고 어쨌든 이해하려고는 노력해봐야죠 이제. 아빠가 진짜 원리원칙주의자고 거짓말 못하고 막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건 공명정대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엄마의 짐 상태는 진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빠 짐 한번 해봐. 어머 둘째가 시켜. 한번 해봐. 니네가 질문 한번 해봐 연습. 아빠한테. 아빠가 다 잘 된 거 엄마 덕분이지. 와 포즈. 약해. 응 말고 엄마 덕분이지가 나와야지. 맞아 엄마 덕분이야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조금만 더 질문의 수위를 조금. 엄마가 엄청 고생하면서 우리 키우고 그랬던 거 아빠 알고 있지? 고맙지? 맞아. 얘 셋 키우느라고 고생했지. 얘 셋 키우느라고 고생했지. 아이고 너무 잘하셨어요. 얘 셋 키우느라고 고생했지. 있는 거랑 내가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는 거랑 완전 다르다니까. 알았어. 인정받고 싶어. 가족들한테. 맞아. 근데 왜 이 얘기를 안 해줘? 이런 얘기를 왜 안 해줘? 아니 뭐 사실은 이제 물론 다 열심히 다 부모들이 다 키우고 그러지만 얘들이 이렇게 또 잘 돼준 게 얘들 공도 있잖아 또 열심히 공부해주는. 아이고. 아, 정말. 아니 그거 당연하지. 그거야 당연하지. 다시 원점. 아 그런 거야?
갱년기야. 갱년기. 전화. 엄마 갱년기야. 얘들아, 아빠도 갱년기야. 얘들아, 아빠도 갱년기야. 전화. 엄마 갱년기야. 얘들아, 아빠도 갱년기야. 예. 그러니까 아빠도 갱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죠. 아니, 근데 진짜 남편분이 정말 원리원칙자라고 얘기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정직하시고 거짓 없이 말씀하시는 분인데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양수영 변호사 고생한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예, 가족 사랑도 대단하시고. 근데 그것도 진짜 지금 저희가 그 듣는 과정을 다 보긴 했지만 그래도 들으니까 좋으신 거죠. 네. 아까 그 내가 머릿속에 그럴 거야. 내가 남편 인품을 알고 아니까 그럴 거야와 저렇게 답정 놓쳐지만 그래도 이렇게 듣는 게 다르다고 말씀하신 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네. 저희 남편한테 제가 저 말을 듣고 싶어서 싸운 게 지난 가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10개월 만에 들은 거예요. 어머나. 그 얘기를. 봐봐. 진짜 그렇게 뭔가 있으니까 갱년기 온 제 거야. 생각에는 저거 카메라 없었으면 안 했을 수도 진짜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얘기 듣고 싶다고 그런 얘기 듣고 싶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그거를 알기는 알지만 당신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것도 이해가 돼요.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럼 난 논 거 같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한마디 해주는 게 상대방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이게 남자의 차이예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 남성들이 뭐냐면은 모든 남성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요. 잘해주려고 하는데 저걸 인정하면 자기가 못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내가 앓는다고 생각을 해서 난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어요. 자꾸 초점이 있는 거예요. 양소영 변호사의 케이스를 보고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갱년기를 겪고 난 여성이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남편을 포기하고 친구들하고 사는 길이 하나 있고 남편하고 계속 사는 방법이 있고 양 변호사는 남편하고 계속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남편하고 계속 부부로서의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는 사람은 저거를 들으려고 하는 거고 남편이 있으면 불편해. 많은 여성들이 갱년기 지나면서 남편 싫어해요. 불편하고 남편 나가라고 같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편하지가 않으니까.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갱년기를 지나면서 남편하고 정을 띄어요. 같이만 있고 그리고 남편 보고 친구랑 지내라고 그러고 본인이 친구랑 있는 게 너무 재밌고 이제부터 내 세상이야. 남자들이 총각들 지내는 것 같처럼 이제 그렇게 지내는 삶을 사는데 양 변호사는 지금 왜 저렇게 하냐. 양 변호사는 전형적인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갱년기 지나도 남편하고 같이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남편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양 변호사 남편은 굉장히 운이 좋은 남자예요. 그렇지 나와 네, 쭉 많은 여성들이 여기서 남편을 포기하고 친구들하고 지내고 남편하고 가능하면 같이 안 있으려고 해요. 많은 여성들이. 저는 지금 저희 화면을 다 못 본 게 있어서 그래요? 예, 그걸 하나 더 보고 난 다음에 보자. 얘기를 보자. 해볼게요. 이때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헤쳐나왔는데 앞으로도 잘 헤쳐나갈 걸로 믿어요. 옆에서 나와 또 우리 애들이 잘 도와줄게요. 우리 애들 이렇게 무탈하게 그다음에 이렇게 똑똑하고 건강하게 잘 큰 거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 덕분이야. 사랑해. 당신 덕분이야. 사랑해. 야, 저런 말 있으시네요. 아이고. 저 말 했잖아요. 남편이 저렇게 얘기한 거는 아내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그 말을 기다렸다는 것도 전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양소영 변호사가 만약에 오늘 촬영을 안 했다 그러면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라요. 저렇게 자리에서 얘기하니까 남편이 그렇구나. 마음은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러면 남편이 그런 식으로 짜증나죠. 남편은
왜 이러지? 왜 우리 와이프가 저렇게 헐크가 됐지? 이럴 수 맞아. 있다니까. 남편도 저희 영상에서 그러잖아요. 저보고 억세지고 맞아. 막 변했다. 대표 말투가 되고 저보고 그랬던가. 옛날에 결혼 초기에는 전 정말 부드럽고 예. 뭐 남편한테 그랬어요, 뭐 어땠어요, 막 이렇게 세게 명령. 그리고 남편만 보고 눈이 하트가 되는 분이었잖아요. 저는 또 저대로 아니 내가 이제 19년, 20년이 됐는데 지금도 그랬어요, 여보, 어땠어요, 여보 이렇게 맨날 그럴 순 없잖아.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되니까 물 좀 떠다 주면 안 돼? 이 얘기가 지금은 나오는 건데. 근데 그게 뭐냐면요.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처음부터 우리 물은 각자 떠먹자고요. 이랬으면 되는데 늘 떠다 주시고 내가 목마르면 내가 떠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키니까 이게 표정이 진짜 관리가 리얼로 안 되는 게 진짜 사실이잖아. 진짜 리얼로 나왔어. 리얼로 나오는 거야. 남편한테 아니야. 설명을 해줘야 된다. 아니 아니 저거는 아니야. 수홍 씨 말씀이 말이 무조건 맞는 얘기예요. 가정없이 화를 내면 어떡해. 아니 화 안 냈잖아. 아니, 화는 안 냈는데 틀렸어. 지금 다, 얘기부터 그럼 둘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물 떠라면 당연히 물소리 나면 떨어가요. 그럼요, 알죠. 그거는 몸에 그냥 늘 얘기하듯이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나도 반대로 야 물 좀 떠줘 이런 얘기를 쉽게 해요. 그때 방송할 때 제 거 봤죠. 함익병 들어와 그러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마누라가 욕을 무지개 먹었거든요. 한평이 여기 들어와봐. 왜? 한평이 여기 들어와봐. 왜? 근데 원래 일상의 말투가 그러니 둘은 저 사람이 친구였고, 나한테 화를 내거나 명령한 게 아니라고 나는 들려요. 그렇지. 보는 사람 보면 이상하죠. 근데 지금 물도라는 얘기가 바깥분 퇴직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권위가 나는 그게 무너지는 딱 것 느껴지는 같다니까. 거예요. 아마 바깥분이 현직이 있으면 갔을 내 수도 말이 있어요. 그 말이야. 근데 바깥분이 퇴직을 했어요. 자, 부인은 잘 나가서 딱 로펌의 대표야. 변호사 한 20명 데리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어투에 명령조는 전혀 없었지만 우리는 알잖아. 양 변호사님 아니까 없었지만 받아들이는 바깥분 입장에서는 나는 퇴직하고 집에 있어 지금 어찌됐든.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그 말 딱 들으면 나 놀기 시작하고 내가 집에서 가사일 이제 시키는 거야? 이 느낌이 안 들었을까요? 나는 바깥분이 그 생각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해. 그래서 놀랬던 거다.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다. 갑자기. 그것도 안 시키는 걸 시키니까. 그러니까 안 하던 일을. 그러면 다른 근데 의견은? 그거 예. 아니야. 저기 그거 아니에요. 이 변호사님이 예. 평소에 얼마나 상냥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요즘 얼굴이 기쁨이 없고 수심이 가득 차 좀 있고 에너지가 비끔이만?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가족들도 남편도 우리 아내가 힘든가 보다, 뭔 사연이 있나 보다 이렇게 배려를 하고 물 갖다 달란 말을 안 했으래도 자기가 먼저 갖다 줬으면 얼마나 이뻐. 그런데 물 한 잔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눈이 이상해져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왜냐면 갱년기 때는요 정말 설명할 길이 없어. 몸이 얼마나 이렇게 다 어떨 때는 피가 밑으로 다 내려가는 것 같고 꼼짝도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큰 사업체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낯쓰게 안 좋으면 먼저 물 좀 떠다 주면 얼마나 이쁘겠어. 이렇게 물이 지나면서 지금 이럴까. 그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작년 7월에 저 정도면요 남편은 그 우리가 잘 뺏긴 몰라서 거야? 그렇지 대기업이나 공직의 높은 자리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정년퇴직을 한 거 아니에요. 고위 공무원, 네. 고위 공무원. 그런 분들이 지금 저 정도 버텨내고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럼요. 내가 볼 때는 양소영 변호사의 갱년기도 중요하지만 바깥분이 저 정도의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온전하게 있기도 힘들어요. 굉장히 남자 그 끊어져요. 마지막에 남편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도 갱년. 네, 그 갱년기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근데 되게 내가 힘들어요.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할머니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맞아요. 제가 남편이 저한테 왔다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서운했을 거예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 있어요.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의 나이가 이 갱년기 양쪽에 있는 남녀의 관계를 본다면은 모든 남성들인 경우는 다 아내랑 잘 지내고 싶어요. 근데 여성들은 남편하고 잘 지내고 싶지 않아요. 진짜요? 네, 남자들은 아내랑 잘 지내고 싶은데 여성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봐봐요. 양 변호사는 20년 동안 물을 떠다 주고 잘했어. 근데 본인은 한 번 퇴직했는데 그걸 말을 그렇게 했다고 서운하다고 이건 서운하고 아내 쪽이 서운한 걸 몰라준다 그러면 여성들이 그 남편을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남성들이 미안하지만 약자예요. 그동안 남성들이 이게 거느리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관계에 선택하는 거는 여성들이 선택하는 거지 미안하지만 남성들이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이제 여성놈이 떨어져서 더 이상 이성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남성들은 아내랑 같이 있는 게 편하고 좋아요. 나이 들으면. 젊었을 때는 남성 호르몬이 높을 때는 막 돌아다녀요. 그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조건 뭐 남성들이 무조건 여성들하고 관계에서
무조건 다 맞춘다. 맞춰야 된다. 뭐 그건 아니지만 네. 거의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명언이 나온 거예요. 뭐요? 물은 셀프다. 예. 그냥 셀프로 갖다 드시고요. 예. 이게 지금 왜냐면 중간에 왜 싸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춘기랑 갱년기랑 싸우면 갱년기가 이긴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그건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사실은 힘들 것 같아요. 아까 밥 먹는데도 보세요. 다들 눈치를 이걸 하잖아요. 지금 갱년기 때문에 달라진 그걸 겪는 내가 더 힘든 건지 아니면 멀쩡하게 있던 엄마가 욱하고 울고 화내고 이러니까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든 건지 어느 쪽에 여러분들은 손을 들어주실지 이게 여자 남자 좀 나뉠 것 같긴 한데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 때문에 달라진 내 자신이 더 힘들다. 아니다. 그 갱년기 받아주기가 너무 힘들다, 가족이. 어디에 맞춰? 그냥 아침에 눈 뜨면 화를 내. 자, 하나, 둘, 셋! 들어오세요. 이거 여자 남자가 다 나뉠래나? 이거 주변 사람들도 보통 건 아닐 거예요. 보통은 아닐 거예요. 이거 주변 사람들도 보통 건 아닐 거예요. 보통은 아닐 거예요. 아유, 우리 최훈이 씨. 축하드려요. 아이고, 안녕히 돌아가세요. 아니, 아니라 지금 왜 주변이 더 힘들다고 그러셨어요? 저도 갱년기 있었어요. 물론 나도 힘들죠. 네네. 나도 힘든데 네. 나로 인해서 힘든 사람이 더 많아요. 왜? 홍님이랑 항상 밝아야 돼. 홍님이만 옆에 있으면 즐거워. 홍님이랑 같이 있으면 이 모임은 늘 즐거워. 근데 내가 갱년기잖아. 말이 없어요. 힘들어요. 왜 말이 없으니까. 집에서도 힘들지. 옛날엔 내가 가면 내가 나왔어, 아빠 왔다 이러고 그냥 물론 들어가서 말을 안 하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즐겁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아내도 내 눈치 보고 별이도 내 눈치 봐요. 아니 근데 이건 일리가 있는 최웅님 얘기네요. 씨의 이야기 말고 예를 들어서 아내 입장에서도 보면 내가 더 힘들었다고. 내가 힘들죠. 나는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자기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주위에 형한테 물어봐서 여동생한테 물어봐서 뭐 맛있는 거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 식당에 놓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뭐 물어보면 째려보니까 다 나의 잘못으로 째려보니까 그러면 나는 아예 집에 없는 게 편해요. 내가 아내랑 나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면 더 싸우니까 나는 집에 없는 게 아내를 위해서 편하다고 생각 나가면 우리 아내는 또 어디 가냐고. 어디 가냐고 뭐라 그래요. 여동생한테 가니까. 그러면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너만 갱년기야? 나도 갱년기야. 왜 너만 그렇게 유독 그렇게 난리 법석을 피워? 나는 표현 안 하면 표현 안 할 뿐이야.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얘기하고 나도 갱년기인데 여기까지 왔다가 참고 아내를 위해서 얘기를 하면 아내도 좋게 받아줘야 되는데 아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짜증나니까 나도 그거 받아주기도 힘들죠. 선생님 안 그러세요? 아니 선생님도 그런 적 있었잖아요. 얘기하세요. 왜 자꾸만 거짓으로 얘기하려고 그러세요?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진짜로. 그리고 최홍림 씨는 자기 편을 만들어 나가고.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목사님도 다 본인이 가장 힘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성경에도 보면 여성은 더 연약한 그릇이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남자들은 잘 무정상, 무감각, 무반응, 무띠딜 이래 흘러간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뭐 알아도 모른 체하고 또 생각이 있어도 말을 이렇게 그래 나발나발 못하는 거지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유리그릇이 깨지기 쉽듯이 여자들은 더 빨리 상처받고 더 예민하고 가민하니까 여자들이 더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더 힘들다. 남자들은 힘들어도 표를 지금 홍림 씨처럼 표를 잘 못 내는 거지. 표를 안 내는 홍림 씨만들이 약간 흥분을 하지만은 지금 참 남성들을 위해서 지금 대변을 하는 거죠. 예. 그럼 최홍림 씨. 달라진 나자신이가 힘들다는 건 제가 집사람이나 뭐 여성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프면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됐든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아프면 본인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여자가 조금 더 그게 세게 온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자는 갱년기가 오면은 자꾸 이제 아까부터 월경 얘기를 했는데 그게 딱 끊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땅땅 노화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 느낌? 우리가 20대, 30대, 20대였다가 30대 되고 30대였다가 40대 될 때도 살짝은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긴 하지만 그때는 그냥 우울한 건데 자 이제 50대가 되고 넘어가면서 이제 월경이 끝나고 땅땅 이제 월경이 끝났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노화의 신호탄이고 그 노화의 신호탄은 사실은 조금 더 나가서 보면 죽음이랑 연결이 돼요. 나는 이제 약간 젊어질 수 없는 비가역적인 어떤 노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더 이면으로 들어가면 이제 죽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는데 그게 너무 눈에 보여요. 그 갱년기 증상이 왔을 때에 그 인생의 어떤 무상이나 보상 심리의 대상을 이게 남편으로 잡기 시작하면 남편들은 그거에 대해서 맞아요. 어떻게 그거예요. 맞아. 자기가 경험해본 자기도 갱년기가 오는데 그리고 또 그거 여성처럼 급변한 걸 모르는 남편한테 하지 밖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데 그 남편은 평생 자기도 노력했잖아. 자기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정말 그치. 열심히 하셨잖아. 근데 당연하지. 어느 순간 와이프가 그렇게 하면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였잖아요. 우리는 뭔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대표처럼 얘기를 해. 왜? 맞아요. 그게 이러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그게 나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잘해주지 말았어야 돼. 맞아. 그렇지. 왜냐하면 주말 부부를 하면서 아이 셋을 키우면서 일을 하면서 거기 또 가서까지 했던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받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열심히 사셨죠. 근데 아이들 키우는 거에 하나하나에 학원 앞에 가서 알죠. 남편도 다 알지.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하는 것은 그게 몸이 아픈 것과 옆에 있는 것이 다른 거죠. 내가 충격적인 건 뭐냐면 안다고 저도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산 거를 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소한 거를 안 들어줄 때 내가 충격이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예를 들어서 내가 20년을 대충 살아온 인간이라면 내가 이거를 우리 남편이 안 들어줘도 안 서운한데 자기가 안다는 사람이 내가 이 사소한 거 하나를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거기서 오는 충격과 배신감이 사실 굉장히 큰 거예요. 사소한 게 물이잖아요. 밥 먹을 때. 그러니까 그 사소한 물 하나를 제가 질문할게요. 그 물 떠달라는 얘기를 저 때 말고 또 밥 먹으면서 한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보세요. 변호사 신문하듯이. 제가 아니, 한번 네. 둘째가 김치볶음밥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보니까 베이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베이컨 좀 사와. 그랬어요. 그때도 똑같이 사와로 끝났어. 그랬더니 그걸 사와라고 했다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집 사람처럼 내 집 사람한테 함익병 들어와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했으면 사와든 물 떠줘든 그게 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평상시에는 하나 사다 주실래요? 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지. 저는 근데 둔해가지고 엄마의 그런 걸 하나도 몰랐어요. 나 땀나는 것만 보고 그 신기하다고 봤지 내가 그게 왜 보통 딸은 아니야. 실시간에 저게 저렇게 나지 뭐 이렇게 신기하게 봤지 엄마가 갱년기라 힘들겠구나 이런 무딘 거를 딸이야. 지만 알았어. 진짜 지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딸들 도움을 좀 받았네. 아까 보니까는 시연이는 둘째는 양소영 마담님 편을 조금 들어주는 것 같기는 하고 그렇죠. 김미경 마담님 딸 도움 근데 우리 딸이 30살이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은 이 갱년기에 관련된 건 여자의 그 감정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친구랑 제일 잘 통하고 그다음에 사실 제일 안 통하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우리 홀몬도 다르고 또 이제 내가 몸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기대하는 만큼 말이 올 수 없어요. 그렇죠. 절대. 이해하지 못하죠. 항상 내가 기대하는 걸 미치기 때문에 네. 뭘 얘기하건 감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감정이 안 좋아지는 건 내 탓이 커요. 내 감정이 이미 안 좋아 있고 내가 화가 나 있고 네, 맞아요. 내가 서러워 있는 상태에서 뭘 물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몸만 나쁘지. 뭘 기대하든 상상 이하. 네. 항상 그 이하. 항상 그 이하만 남편이 하니까 실망을 안 시켜 실망을. 예. 제가 그때 이제 되게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딸은 걔도 내 증상을 모르죠. 왜 땀이 나고 왜 두근거리고 그러는데 내가 무서워하는 나의 두려움에 공감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되게 철학적인 내 두려움에 우리 딸이 공감하고 이해해줬어요. 아 그래 엄마 그게 두렵지. 그럼 엄마 그 느낌이 어때? 막 그래서 되게 우리들이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뭐 엄마가 뭐 그렇게 이쁜 여자도 아니지만 여자가 끝났다는 느낌이 드는 게 서럽다. 그래서 더 이상 여자가 아니고 엄마가 새로운 다른 가치로운 인간의 상을 내가 만들어서 100살까지 나를 잘 데리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두렵지 않고 서럽지 않게 그게 뭔지 엄마가 요새 찾고 있어. 그래서 엄마가 이런 책도 읽고 그래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엄마한테 해줄 건 없고 엄마는 발이 예쁘니까 엄마는 발은 100살까지 여자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쁜 구두를 매년 사줄게. 그래서 우리 딸이 1년이면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 붓을 박힌 예쁜 구두를 사주고. 그때 한번 신고 나오신 것 같은데, 맞아. 그걸 너무 좋아해요. 사주고 또 하나는 1년에 한 번씩 나한테 되게 예쁜 수영복을 사줘서 여름이면 우리 딸이 돈을 다 내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대박 사건. 근데 두려운 엄마를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 나이가 될 거니까 하고 나에게 엄마 괜찮아라고 말로라도 끊임없이 일주일 내내 나한테 말로 용기를 주고 말에 보톡스를 막 맞게 해주는 그럼 우리 딸의 여행이 나는 1년에 2번 가거든요. 큰애랑 너무너무 좋아요. 이 멘트를 들은 다른 딸들이 불편해합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2번이나. 저가 일찍 했기 때문에 중학생인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저께 나 내일 동치미 녹화하는데 이게 엄마들 갱년기에 대한 얘기야. 엄마 갱년기 너 알았니? 그러니까 엄마 그때 신경질 너무 많이 내고 왜 아니 엄청 세게 하셨나 봐. 아니 애들한테 잘하거든요. 네. 부드러워요. 엄마 맨날 설거지를 왜 나만 하냐고 그러면서 막 고무장갑 던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 기억 하나도 기억이 안 안 나요. 나세요? 왜냐면은 그 갱년기라는 게 몸이 변한다는 건 아는데 사실은 몸보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가족들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야 말하지 않고 살아야 되나. 예, 이러면서 이제 고무장갑도 날아가는 거죠. 날라가고 예. 장광 씨한테 짜증. 아니요, 그 양반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잘 피해 계셨네요. 예. 젖은 고무장갑에 또 맞고 얼마나 그게 착착 감기면서 얼마나 아프게요. 예. 아, 그래요, 그렇군요. 네. 예. 자,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드디어. 안 해. 우리 안 해. 저 안 하겠어. 갱년기. 안 해. 갱년기. 여자애 우리 안 하기로 했어. 남성 그랬어요. 갱년기가 약간 여성화처럼 되고 삐지고 토라지고. 삐져요, 사실. 그 시작을 이제 최국립 씨가 할 게 아니라 예, 네. 해주실 거예요. 우리 그래요? 김근우 네. 목사님의 네. 갱년기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갱년기 모른 척 했다간 이상한 노인네 되기 14. 노친네구나. 이게 무슨 얘기, 누구 얘기일까요?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여자분들은 좀 섬세하고 네. 반응도 빨리 오고 네. 호르몬의 영향력도 빨리 나타나고 또 호들갑도 떨고 그러는 반면에 남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온 건지 간 건지 구분도 안 되고 무감동, 무감각, 무정상 띨띨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남자들은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갱년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는데 오히려 이제 남자분들이 더 위험한 게 이게 한국 사회의 남자분들에게 체면 문화 어떤 비교 심리, 무한 경쟁 속에서 겨우 여기까지 이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고 약간 우울한 것이 이걸 얘기를 하자니 쪽팔리고 또 그냥 버티자니 한계가 오고 남자들 특유의 그 체면 사회 속에서 이게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를 이게 무기력해지지요. 불안한데 아까도 얘기한 그 어떤 죽음에 대한 뭐 두려움 이러다니 죽는 거 아니냐 이거 뭐 갑자기 밤중에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이 응급실을 가야 되는 건가 이거 내가 심장이 멎는 거 아닌가. 남자들은 그게 더 심하거든요. 저도 이제 강의를 갔는데 밤중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밤중에 너무 이렇게 순간적으로 열이 막 팍 나고 이게 약간 공황장애 같은 패닉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어디 얘기하기도 거시기하고 오밤중에 그래 밤중에 저 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번에 좀 이상하다. 이거 저 창문 열고 호텔 뛰어내리고 싶다. 그런 정도로 제가 정상적이거든요. 저는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목회자잖아요. 남들 앞에 늘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래 하는데 내가 이렇게 아까 얘기하신 거 밤이 추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만 이불을,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꾸 자려고 하고, 지금 사람은 뭔 이불을 왜 두꺼운 걸 자꾸 찾냐는 거예요. 전 몸이 추워지지요. 그러면서 또 이제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자 같으면 호들갑을 떨고 표현을 하는데.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죠. 남자는 그 친구는 또 다 무한 상대, 경쟁 상대들이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친구들한테는 더 못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남자들이 훨씬 더 불쌍하고 남자들은 표현도 못하는 것이 속으로 골병이 드는데 이게 어떤 그 심리학적으로도 댐 현상이라고 참다 보면 어느 날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죽은 분노 조절 장애도 안 되고 죽은 사람이 옛날에는 안 저랬는데 왜 저러냐. 그래서 그때 여자분들이 아내가 조금 이렇게 안아주고 저는 그 남편의 대급박을 이렇게 안아줘야 된다고 봐요. 머리를 이렇게 안아줘야 되지. 그걸 뭔 남자가 그걸 못 견디고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약한 소리 하냐. 그렇게 하면 이게 심해지는 거야. 그럼 점점 남자가 마음 문을 닫고 아내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친구들에도 얘기하기도 부끄럽고 그러면서 이게 큰 병이 되는 거죠. 어떤 신체적인 변화, 어떤 무기력해지고 호르몬이 뭐 어떻게 약해지는 것보다도 이 정서적인 마음의 불안함이 훨씬 큰 거예요. 남자 체면에, 아빠 권위에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참 남자들의 어떤 그 한국 사회에서 이 체면 문화 속에서 말도 못하고 속골병이 드는 게 남성 갱년기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표현을 하고 남자들도 좀 수다도 떨고 이렇게 건강하게. 그러면 그게 이제 해소가 되고 균형 감각이 맞춰지면서 이제 아내도 더 이해해주고 더 가까이 해주고 하면서 자식들한테도 이게 공감대가 되고 이제 공감 능력이 생기고 소통 능력이 이제 생기기까지는 이 남자들도 갱년기 장애를 표현을 해요. 생각해보면 저희가 동집이 처음 시작할 때도 많은 분들이 남자분들이 나는 갱년기다라는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드문드문 얘기했지만 한 선생님이 오시고 이런 게 있습니다. 남자 갱년기입니다 하니까 남자들이 나도 그런데 이거를 서로 공감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운 빠지는 거니까 그거를 들키지 않고 냅다 그냥 좋다는 것만 먹어대고 막 그랬던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남성 갱년기 증상을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을 쭉 얘기하니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땀이 많이 나죠? 네. 땀이 안 나요. 남자는 추워지니까. 춥고 땀이 안 난다니까요. 그게 첫 번째 남자 증상이에요. 그다음에 여성들은 폐경을 하죠. 남성은 성욕이 떨어져요. 적절하네. 나이도 비슷하게 와요? 여자 뭐 사람마다 여자들은 30대 조기 폐경이 있고 조기 갱년기가 있듯이 그 폭은 되게 크지만 증상은 봤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봐요. 사춘기 되기 전까지는 남녀 구별이 없어요. 외부적으로 성기가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딱 되면서 여성화와 남성화가 딱 나눠지는데 그거는 뭐냐. 에스트로겐이 나오면 여자의 신체 모양으로 바뀌고 안드로겐이 나오면 남성의 신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들어서 장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갱년기가 되면 여자는 에스트로겐이 딱 끊기고 남자들은 안드로겐이 서서히 줄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갱년기를 길게 알아요. 오히려 길게 알아요. 서서히 변하니까 신체 변화도 서서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시기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뿐이지 증상은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는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니까 훨씬 더 공격적으로 성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화를 내잖아요. 남자들은 여자가 화를 내도 안드로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여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또 과학적이네 그렇게 보면. 그게 하나도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 보면 울어요. 남자가 잘 우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기 눈물이 나와요. 저도 방송을 하면서 옛날에 누가 방송할 때 울잖아요. 나는 아까 다 울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도 많이 울잖아요. 몇 번씩 빨개지는지 몰라.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러는 거예요? 늙어서 그래요. 로봇이. 예, 제가 40대였을 때면 안 됐다, 슬프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나요. 이게 남성성이 떨어지고 에스트로겐의 영향이 우리 몸에서 강해지면서 여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옛날에는 그게 내가 왜 이러지 그랬는데 이제는 늙어서 그렇구나. 나도 이제는 노인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딱이 한 대 딱 맞고 진짜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뾰족한 걸로 계속 이렇게 서서히 쓰러질 때까지. 남자 갱년기. 또 남자 갱년기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짠하다. 근데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내 남편이 이런 거 느낀 적이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들이. 왜냐면 우리 남편이 남자라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안 울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뻑하면 울어요. 드라마 보면서 울고 오디션 프로 보면서 그렇게 울어요. 오디션 프로에서 신선 씨 그거 봉춤 췄잖아요. 막 온몸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막 그 팀원들하고 막 울었잖아요. 울어? 같이? 우리 남편 더 울었어.
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자기가 예, 맞아요. 그 피멍 고생했던 들고 거. 그 힘들게 그 거의 그 옛날 신인 때 네, 그거 맞아요. 연극하고 막 그러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동일시가 나도 되나 울었어. 봐요. 근데 레알로 진짜 막 진짜 눈물이 자기가 젊었을 때 피멍 흘린 사람은 안 울어요. 어. 그때는 남자거든. 아, 그치, 맞아. 근데 그걸 보는 나이 든 사람들은 보는 나이 우는 드는 거지. 나는 여자야 이제는 여성화가 돼서 그걸 보고 있으면 옛날 생각이 뚝 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얘기할 때 눈물이 휙 도는 이유가 똑같아요. 아버지 고생할 때는 하나도 눈이 안 보여. 진짜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또 다른 분들. 저는 저희 남편이 은퇴를 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번에 나도 갱년기야라고 하는데 약간 머리를 이렇게 땡 맞은 느낌? 그래서 저는 밤에 잠을 자면 이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자 더우니까. 그럼 저희 남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저는 갱년기가 더우니까 이불을 다 이렇게 발로 차고 신혼이랑 너무 다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침대가 딱 반이 그렇게 풍경이 나네요. 그럼 난 옆에서 계속 밤새 선풍기를 틀고 자고 저희 남편은 계속해서 이거를 뚫뚫 이불 말고 덮고 자고. 자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간다 그러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가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운동을 안 가요. 여기가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맨날 운동하고 와가지고 저한테 막 고릴라 같이 맨날 이거 했던 남편이 지금 여기가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당신 이거 좀 할 때가 됐다 하는데도 운동을 의욕이 안 없어요. 가고 의욕이 없고 의욕이 없어요. 네. 그리고 제일 그런 게 애들이 뭐라고 하면 그렇게 서운해요. 맞아. 옛날에는 애들이 뭐라 그러면은 뭐 그래? 그러고 이제 웃고 지나갔는데 애들이 지난번에 큰애랑 한번 싸우더니 막 그러는 거예요. 안 되겠다고. 호적에서 빼야 되겠다고. 그래서 또 극단적이 되는 것도 균형이. 그래서 내가 극단적이 돼. 아니 고생해서 대학을 다 보내놓고 호적에서 빼는 게 어딨냐고. 요새는 호적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서운해하더라고요. 이제 보완을 조금 하면은 네, 아까 네, 우리 함 원장이 얘기할 때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면은 남성이 여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성화가 되는 거죠. 여성적인 면이 좀 들어오는 거지. 남성의 원래 갖고 있는 건 그대로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는 언제 그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사춘기 때 나오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태아 때 뇌에서 결정돼요. 뇌에서. 그래서 남자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남자예요. 생각은 남자인데 관계적인 성향이 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성하고 남성이 어떻게 차이냐면 여성은 자기의 여성성을 신체적인 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걸 보통 여성들인 경우는 생각하고 남성들은 자기의 사회적 능력으로 보통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적 능력이 떨어지면 내가 없는 거고 내가 사회에 살 필요가 없는 거고 여성들인 내가 월경이 없으면 난 여성으로 가치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은 아 내가 사회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자로서 가치가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성들이 월경을 안 하기 때문에 아 이제 난 여성으로서 가치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현대사회에서는. 새로운 삶을 추구해보는 거네. 어차피 현대사회에서는 옛날과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기는 아까 함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여성들한테 여성들한테 성적으로 끌려다니든지 여성들이 성적인 면에서 이성한테 끌려다니든지 이런 거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게.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